네, 이제 특징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AMD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데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규 거래에서는 3.7 정도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1.5% 지금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예상치 상회했고요. 조정 EPS도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아서 올랐나 보다라고 할 텐데 사실 우려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뭐 4분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또 뭐 그렇다 쳐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 53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이제 10% 감소하는 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월가 예상치를 약간 좀 밑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네 였거든요. 사실 인텔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회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인텔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라는 뭐 그런 해석도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AMD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우리는 성장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인텔의 점유율 뺏어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경쟁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스냅입니다. 스냅은 정규장에서 4% 넘게 올랐는데 시간 내에서 지금 15%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냅챗 운영 기업인 거 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적을 지금 그냥 딱 숫자 하면 화면에 비춰지는 걸 보시면 조정 EPS는 예상치 웃돌았고요. 매출액은 조금 미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느냐? 일단 스냅이 지금 계속해서 가이던스,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 이 가이던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약간 이런 측면인데, 그런데 이 스냅이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 내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지를 했는데 한 매출이 올해 한 2에서 10% 정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광고주들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광고 예산을 줄이고 있고 이런 게 결국은 스냅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스냅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 비용을 고려를 하면 이 조정 EPS는 그런 일회성 요인들을 제한 부분인데 이 제하지를 않으면 결국은 또 구조조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주가에는 충격이 되고 있고, 특히 스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부터 해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속 시장에 실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 주가 한 40% 급락했었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거의 30% 가까이 급락했고, 오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시간에서 이렇게 되면 정규장에서 아마 이게 이어진다면 또 꽤 큰 폭의 또 하락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 광고 쪽 이 광고 매출이 중요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분기에도 다소 좀 불안한 분기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특징주는요, UPS입니다. 세계 최대 종합 물류 기업인데 이 기업 4.7% 올랐습니다. 매출액은요,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미달했습니다. 왜? 일평균 물동량이 약 3.8%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물량의 흐름들이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위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 하회했습니다. 그럼 실적 안 좋았다는 건데 주가는 왜 올라? 그죠? 그럼 올해 전망이 좋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은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이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매출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첫 매출 감소가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실적 자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결국 이 주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거는 주주 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분기 배당금 6.6% 인상을 했고요. 5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요 주주 환원이 실적 우려를 좀 잠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일평균 물동량이 한 3.8%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절반이 아마존 물동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이제 목요일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UPS보다 사실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우려로 이게 좀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2014년 이후 아마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니까 아마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뭐 이런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팔인데요. 온라인 결제업체 이 기업은 2.3%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주 내에 약 2,0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겠다, 감원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게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뭐 비용도 좀 절감해야 되니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한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고 그게 이제 비용 절감 효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그나마 또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일 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더라는 것 일정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